관계사 7번째 시간, 오늘은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기능과 두 문장에서 공통된 품사의 기능을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사에는 크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나눌 수 있는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하므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고,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기능을 하므로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가 연결하게 될 때 관계대명사 뒤에 없어진 자리, 그 자리가 불완전한 문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앞에 있는 이 n이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결정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SVN 관계대명사 S-B-X의 형태가 되면 앞에 n이 선행사가 되므로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사람이면 who가 와야 할 것이고 사물이면 which가 와야겠죠. 그리고 뒤에 생략되어진 이 x의 자리, 대명사 x의 이 자리가 관계대명사의 격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문장에서의 역할, 이 자리가 주어의 역할이었으면 주격이 되는 것이고, 어떤 명사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자리였으면 소유격, 목적어 자리였으면 목적격을 나타낸다. 그래서 앞에 선행사는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결정하고 생략되어진 대명사의 자리가 관계대명사의 격을 결정한다. 딱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that과 동일하게 주격과 목적격으로만 사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의 딱 차이는,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되는데, 뒤의 형태를 먼저 보시고 관계대명사의 형태라면, 관계대명사의 자리라면 선행사를 확인하셔서 선행사가 존재하면 that이고 선행사가 없으면 what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하므로 세 단어로 고치게 되면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으로 고쳐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의 관용적 표현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문장에서 그냥 익혀두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의 관용적 표현에는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관계대명사 what을 살펴보겠습니다. What happened after that was interesting. what부터 that까지가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되고 was가 이 문장의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after that, 그 이후에 일어났던 것은 흥미로웠다라는 해석인데, 이때 what의 위치를 보게 되면 what 뒤에 happened, 동사가 왔으므로 주어의 역할이고, what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that을 쓰게 되면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틀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해석은 그 이후 일어났던 것,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 밑에 문장 보시면 What I'd like is a camcorder.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동사는 is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camcorder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w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를 나타내고, 두 번째 문장은 would like, want에 대한, 원하다에 대한 목적어를 나타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어쨌든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관계대명사 what이 주어에 오게 되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주어 역할을 하게 되면 동사는 단수 취급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예문을 보시게 되면 I'll do what I can do for you. 나는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뒤에 what I can do에 대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예문 보시면 My mother made me what I am today. 나의 어머니가 만드셨다 나를, 오늘의 나를. 밑에 파란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관계대명사 what의 관용적인 표현들을 말합니다. 잘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What I am, what 주어 비동사주. 그래서 주어의 인격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what I am은 현재의 나라고 해석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만드셨다 현재의 나의 모습을, 이런 말이 되고요. 그 밑에 예문은 what you call, what we call, 우리가 what they call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대명사를 쓰면 되는데 소위, 이른바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he is what we call a tough guy. 그는 소위 터프 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sunshine is to flowers what love is to women. 요것은 A is to B, what she is to D로 정리를 반드시 해두기를 바랍니다. 별표를 반드시 해두시고요. 다시 A is to B, what she is to D입니다. 해석은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것은 이 what 자리에 대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시 들어오게 되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뒷문장이 완전하네? 그러면 접속사 대시겠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what은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해석을 해보게 되면 햇볕과 꽃의 관계는 사람과 여사와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꽃이 자라려면 햇볕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여성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요. 어쨌든 A is to B, what she is to D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문 보시게 되면 She is intelligent and what is better, very beautiful. What's 비교급이 왔죠. 그래서 더욱더 비교급한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녀는 똑똑하다.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은 very beautiful,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what's 비교급 형태도 종종 나오는 형태니까 그대로 더욱더 비교급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보시게 되면 He is what he used to be. He is what he was. 아까 보신 예문이죠. 뭐냐면 what 뒤에 주어 비동사입니다. What he was. 주어의 인격적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what he was는 과거의 그,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he is not what he used to. 우리가 조동사 used를 배웠죠. 그래서 used는 과거의 상태를 표현하니까 used to be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문을 보시게 되면 그는 아니다, 과거의 그가. 그래서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적 표현들은 반드시 익혀두시고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습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는 관용적인 표현은 what with A and what with B입니다. 이 with는 전치사 by로 by 형태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 with만 하겠습니다. 이때 with는 우리가 원인의 wit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 때문이기도 하고 B 때문이기도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뒤에 결합하는 what with는 공통관계에 의해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해석을 해보게 되면 what with overwork, 과로 때문이기도 하고, and what with a lack of sleep, 수면 부족 때문이기도 해서 my father was taken ill, 나의 아버지는 병이 나셨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what by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what by A and what by B는 A에 의해서이기도 하고 B에 의해서이기도 한 그런 표현을 쓸 때 가능합니다. 근데 자주 등장하진 않기 때문에 with까지는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원인의 with이기 때문에 A 때문이기도 하고 B 때문이기도 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꼭 반드시 별표를 하시고요. what이 나왔을 때 이 what이 관계대명사 what이냐 아니면 의문사 what이냐를 어려워 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도 그냥 뭐 해석
문학상 무엇이나 어떤이 되면 의문사고 뭐뭐 하는 것이면 관계대명사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문을 보시게 되면 I'll ask him what he is doing. I don't like what he is doing. What he is doing의 형태는 동일하죠. 뒤에 doing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일반적으로는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의 문장은 의문사이고요. 밑의 문장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구별하냐면 주절의 동사가 의문을 묻는 요청하는 것, 즉 ask라든지 요구하는 거, 물어보는 거, wonder라든지 또는 알고 싶다, 알다, 모르다라든지 know라든지 이런 동사가 오게 되면 뒤에 what은 의문사로 취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선생님이 관계사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기서 다루진 않겠지만 what이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관계 형용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관계사라고 표현을 했고요. 의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사 what도 의문 대명사도 있고 의문 형용사도 있기 때문에 그냥 관계사 의문사로 표현한 것이고 그것은 그런 것이 있구나 라고 알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주절의 동사가 요구, 요청 또는 궁금증을 의문을 표현하는 동사가 오게 됐을 때에 뒤에 what은 의문사이고요. 그게 없을 때는 관계 대명사로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해석 빠르게 하면 나는 그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밑에 문장은 나는 좋아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그가 무엇을 할지를 그가 무엇을 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끕니다. 이 말은 선행사가 명사란 이야기죠. 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는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어떻게?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 있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일반 형용사가 그 명사의 앞에나 뒤에서 직접의 그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 한정적 용법이다. 그리고 문장에서 보어로 사용되어서 주어를 서술하거나 목적어를 서술할 때를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라고 한다. 이 내용은 앞에 품사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면 찾아보시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계사는 일반 형용사와의 용법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라는 의미로 나뉘게 되는데 제한적 용법은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직접 한정시키는 의미가 되고 계속적 용법은 계속 풀어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밑에 보시게 되면 제한적 용법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두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대명사 형태가 되는데 계속적 용법은 반드시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를 찍어주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속적 용법에 사용되어진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즉 두 단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방금 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I have two sons who became doctors. I have two sons who became doctors. 똑같은 예문인데요. 그런데 하나는 지금 컴마가 없는 제한적 용법이고요. 하나는 컴마가 찍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인데 이 두 문장이 해석이 즉 의미가 달라집니다. 위의 예문은 나는 의사가 된 두 명의 아들이 있다. 이 사람의 아들은 몇 명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된 아들이 두 명이 있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간호사가 된 아들이 5명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문에서는 이 사람이 아들의 수는 알 수가 없지만 의사가 된 아들은 2명이구나 이 말이고요. 두 번째 예문은 I have two sons. 나는 가지고 있어 2명의 아들이
who became doctors. 그리고 그들은 의사가 되었어. 이 문장에서는 아들의 숫자는 2명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들 2명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의사가 되었어. 그래서 이 쉼표의 기능, 컴마는 쉬어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쉬고 다시 시작하므로 내용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앞에서 뒤로 해석을 해라.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내용에 맞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예문 보시게 되면 I will employ a man who can speak English well. 나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나는 영어를 잘 말하는 그 사람을 고용할 거라는 게 위의 문장이고요. 밑에 문장은 I'll employ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고용할 거야. Who can speak English. 왜냐하면 그가 영어를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는 그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게 정해졌죠. 근데 who 이하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계속적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who는 두 단어로 바꾸게 되면 for he로 바꾸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직접 한정하는 제한적용법과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가 와서 앞의 내용을 풀어 설명하는 계속적용법으로 나뉜다. 그리고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는 접속사는 and나 but, for, do 등이 일반적이더라.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라고, 기본적인 지금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속 지금 빠르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 아마 반드시 관계대명사 대시나 접속사 대시나 뭐 이 관계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